네, 호기심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동네 책방 아저씨 이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호기심 굉장히 중요하죠. 네, 좀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44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반응이 듣고 싶었습니다. 네. 자, 동안이라는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동안의 비결이 뭘까요? 맞습니다. 네. 동안의 비결은 호기심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다닙니다. 자, 호기심 얘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호기심을 느끼고 살고 있죠. 이렇게 멋진 사진을 볼 때도, 자,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하와이 파이브라는 미드 드라마인데요. 매력적인 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볼 때도 호기심이 동합니다. 이런 멋진 사진, 맛있는 음식,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호기심을 느끼지만 그 호기심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이유들이 있죠. 일단 뭐 지금 내가 너무 바빠요. 힘들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호기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유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호기심에 충실할 수 있을까? 저의 방법은 좀 더 제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저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늘 저를 호기심 공장의 공장장이라고 제가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장장이니까 내 호기심에 충실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내가 관심이 가는 것들을 좀 더 한 발 더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호기심 공장에서 만든 구슬들이에요. 제가 뭔가에 관심이 생길 때 제가 조금씩 뭐 학원을 석 달 다니다 만 것도 있고, 좀 더 꾸준히 주말밤 밤새 뒤져서 자료를 수집한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저는 제 자신에게 구슬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역할이죠. 이미지를 위해. 하지만 이렇게 연관성 없던 것들이 어느 순간 연결고리를 찾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런 식이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에 꿰는 기회들이 생긴 겁니다. 각자 내 호기심이 하나만 놓고 보면 별로 내가 이걸 왜 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자신이 없어지기 쉬운데 그 호기심들을 조금씩 다가가서 뭔가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책을 만들고 기업 로고 타입이나 어떤 브랜드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제가 디자이너니까 내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 디자인이라는 어떤 목걸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된 게 땡스북스라는 서점입니다. 자, 홍대 앞에 가끔씩 주말에 시간이 나실 때 홍대 앞 나오시는 분 손들 보세요. 홍대 앞에서 자주 약속을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네요. 분들 중에 혹시 땡스북스 와보신 분 계세요? 네, 아주 적습니다. 아직 이제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스스로 위안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홍대 앞에 오시면 꼭 땡스북스 방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땡스북스 좀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조명이 좋을 때 찍어서 나중에 오시면 조금 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로 꾸몄고요. 늘 책을 빼곡히 놓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비틀즈 관련 책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하얀 벽면엔 비틀즈의 역대 앨범들을 이렇게 붙여서 전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책에 대한 더 관심을 높이기 위한 거고요. 간단하게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요. 차를 마시면서 책을 둘러볼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책을 읽는 즐거움도 크지만 좋은 공간에서 책을 고르는 즐거움도 컸거든요. 책을 고르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좀 더 문화적인 충족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일상을 저는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점은 좀 더 책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책과 연관된 것들, 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커피 한 잔, 그리고 음악, CD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에서 읽은 좋은 문구를 적을 문구나 펜들까지, 책은 주연이지만 개성 있는 조연들을 많이 넣어서, 영화도 성공하려면 주연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개성 있는 조연들을 같이 갖춘 그런 책방을 꾸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풀리진 않죠. 이 사진도 최근 사진이고요. 호기심이 발전해서 서점으로까지 이어지니 굉장히 동화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몇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겪은 거지만 제가 만든 호기심 공장은 등산이 아니고 파도타기다. 이게 제가 서점을 처음 오픈할 때 제 스스로 정의 내린 제일 큰 개념입니다. 등산은 산이 늘 거기에 있고요. 제가 힘을 내서 그리고 산을 즐기며 목적지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파도는요. 파도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중심을 잡고 자연의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즐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땡스북스를 처음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픈 날짜를 제일 먼저 정하는 걸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딱 적고 역순으로 해야 될 일을 꾸려서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 때쯤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 책장을 보시면 책들이 다 표지가 보이겠습니다. 책이 없었거든요. 서점인데 팔 수 있는 책이 없었어요. 자, 제가 서점을 좀 더 알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홍대 앞에 그래도 서점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래도 서점 하나는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아주 막연한 긍정, 대책 없는 해피엔딩을 꿈꾸며 오픈을 해서 자, 한 달 반의 기간을 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열심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큰 출판사들에게. 홍대 앞에 이렇게 작은 동네 서점 오픈하려고 하니 책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죠. 이 출판사 관계자분들은 일단 우리나라가 워낙 인터넷 개발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서점 유통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으로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작은 동네 서점에다 책을 넣어주는 거는 관리하기 힘들고 별 매력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제가 잘 몰랐었기 때문이지만 작은 서점들은 이렇게 직거래로 책을 받지도 않았고요. 총판이라는 곳을 통해서 책을 받았더라고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도 했고, 그래서 오픈날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출판사들, 친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소개받은 출판사를 모아보니 5군데였어요. 그래서 그 5군데 책을 받아서 먼저 오픈을 했고요. 그러면서 책을 꾸준히 채워나갔고, 처음에 이렇게 썰렁했습니다. 매대도.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반쯤 됐는데요. 지금은 직거래하는 출판사가 150거래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책이 먼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하면 더 좋겠지만 저의 부족함을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해결책들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흐름에 좀 더 몸을 맡기고 좀 더 그 흐름을 즐기자란 마음 때문에 조금 초기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호기심 공장은 프라모델이 아니고 레고블럭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자, 프라모델은 부품 하나를 잃어버리면 완성을 못합니다. 정교하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레고블록은 그렇지 않죠. 뭔가 만들려는 형태를 즉석에서 쌓아가면서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뭔가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라모델보다는 레고블록이라는 개념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희 서점에서 열린 이거는 세미나 광경입니다. 이런 세미나 때는 테이블이 치워지고 서점이 세미나 공간으로도 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점은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서점 업무들을 다 똑같이 나눠서 봅니다. 일을 분리하지 않고. 그런 이유는 서점이라는 공간이 서비스 공간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든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역할을 나누지 않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저희 서점에는 처음에 저랑 이제 2분 해서 3명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총 8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점 하나를 좀 잘 꾸려보는 데에 더 중점을 뒀지만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한 게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북디자인이라는 쪽으로 서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제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는 겸을 살려서 좀 더 북디자인이라는 쪽을 저희 서점 주력 일로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입사를 했지만 서점 운영도 같이 하면서 스토어랑 스튜디오가 별개가 아니게끔 이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자, 서점이 동네 서점이 홍대 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에 특화된 서점이 있고요. 제가 좀 더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동네 서점이 이렇게 사양 산업이 아니다. 이 서점을 해서도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접촉고요. 또 다른 직업을 가지시는 어떤 분들이 또 다른 동네에 자기가 잘하는 동네에 서점을 하면 자기의 전문성을 더 투영을 하면 각자 동네마다 이 서울 시내에 개성 있는 동네 서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개념은요, 나만 1등이 아니고 공동 우승입니다. 우리는 윈윈을 지향하죠. 왜 윈윈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제가 가진 게 없고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구들을 소파를 놓고 싶었고요. 뭔가 예쁜 가구들의 책을 DP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고민을 해낸 것이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보다가 온라인 가구 회사인데요. 그 가구 회사 가구가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그 가구 회사는 온라인으로만 가구를 파니까 쇼룸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구는 적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직접 보고 싶어 했는데 그 가구 회사도 쇼룸을 마련할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가구를 보실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늘 안내 메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저희 땡스북스가 쇼룸을 하겠습니다. 가구를 넣어주세요. 했더니 저희가 가구도 팔게 됐어요. 맞습니다. 땡스북스에서 이 바이헤이데이 가구를 사시면 5%를 책으로 사실 수 있는 혜택도 드립니다. 가구도 사고 책장도 사면서 책도 덤으로 구할 수 있죠. 또 책을 받는 부분도요. 출판사가 저에게 책을 주는 건 저희는 책을 구매하지 않고 위탁 방식입니다. 출판사 책을 저희가 일단 받고 판매가 되면 판매분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 있는 책은 저희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판사들과 고맙죠. 저희를 믿고 책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테이블 하나를 전시 공간으로 꾸며서 2주 내지 4주 단위로 이런 책을 주제로 한 전시를 합니다. 지금 땡스북스에서는 비틀즈 책만 모아서 오픈하우스라는 출판사와 함께 이제 비틀즈 책 전시라고 있죠. 그래서 음악은 비틀즈 음악만 틀고 있고요. 그리고 벽에는 비틀즈 아까 앨범도 있어서 서점에 오시면 비틀즈 분위기도 느끼면서 책에 좀 더 관심을 갖는 효과를 갖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저희 스태프들과 돌아가면서 이제 포스터를 만드는데 얼마 전 배트맨이 개봉할 땐 배트맨 책만 모아서 이렇게 배트맨 전시도 했고요. 책을 갖고 하는 전시는 부담이 없습니다. 책만 모으고 그리고 플러스 출판사와 함께 좀 더 관심 있게 볼거리들을 꾸려가는 거죠. 마음산책이라는 출판사하고는 일본 인문학자 요네하라 마리 책들만 모아서 전시도 했고요. 그리고 홍대 앞 스노켓 유명한 그 아티스트죠. 스노켓 책들만 모아서 전시도 했고요. 그리고 그림책으로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의 책을 모아서 전시도 했습니다. 1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 저희 땡스북스에 연락이 왔습니다. 에이랜드라는 멀티샵 의류 브랜드인데요. 가로수길에 저에게 공간을 내줄 테니 땡스북스 책을 입고를 시켜달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서로 윈윈 포인트죠. 에이랜드는 좀 더 의류 브랜드에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바꾸고 싶어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매장 내에서 책을 둘러볼 수 있게 했고, 저희도 그 가로수길에 그 옷가게가 많고 예쁜 카페들이 많은 그 동네에 저희가 땡스북스가 들어가서 유일한 서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작은 공간이지만 요즘은 이 책이라는 거가 사람들이 책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좀 더
관심 있는 책들을 접할 수 있다면 잠깐 책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좀 더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호기심이 발전을 해서 서점까지, 그리고 지금 작지만 지속 가능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든 이 작은 호기심을 발전시키기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호기심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좀 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보다는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기심이 반짝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이렇게 불을 붙여주면 우리 일상이 좀 더 풍요로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게 돼요. 뭔가 신나는 일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호기심 공장 하나씩 세우시고 모두 호기심 공장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